기업은행은 1173원, 그리고 하나은행은 1176원이라서 3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이나 밤 시간에는 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중국 헝다 기업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 9월 20일 월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최고 119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곧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갈 것처럼 무섭던 그 기세가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가 다시 열리면서 현재 9월 23일이죠. 현재는 1171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환율은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달러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율과 친해져야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달러 투자의 목적을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남들이 좋다고 따라 샀지만 언제 팔아야 할지를 몰라서 좋은 주식을 빨리 팔거나 혹은 단기 조정에 손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 달러 투자는 절대로 잃지 않는 극강의 투자법이지만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달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의 사연을 보면 증권사에서 달러 RP를 투자를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현찰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으로 이체를 한 다음에 찾으면서 수수료가 더 많이 붙어서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사연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달러에 투자를 했다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바로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달러 투자를 일단 장투와 단타로 심플하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장기 투자입니다. 안전한 달러를 비교적 저렴할 때 사 모으면서 국내 정치, 북한의 리스크나 또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환율 스위칭 전략을 통해서 환차익을 실현하고 저평가된 국내의 자산을 사들이는 전략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달러 장기 투자 시에는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이 좋으니 미국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ETF인 IEF나 달러 RP 등을 추천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여기에 월배당 ETF도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미국 S&P 500 ETF를 가져가도 결국 달러로 된 자산이니 괜찮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위기를 대비하는 달러 장기 투자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나 글로벌 위기가 오면 환율의 상승분보다 S&P 500의 하락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단타입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와서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 마냥 기다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환율의 박스권 움직임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신선한 달러 투자법도 예전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주로 증권사 어플을 이용해서 환전 수수료 95% 이상 받으면서 환전 비용을 최소로 줄인 상태에서 잽잽으로 적게 그렇지만 자주 먹고 빠지는 이러한 전법입니다. 중수 이상이 되시면 은행의 환전 모바일 앱과 넘나들면서 추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자, 달러 장투로 갈 건지 단타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반반, 양면 반 후라이드 반으로 가겠다 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환율이라는 친구와 친해질 시간입니다. 환율은 다른 나라의 통화, 여기서는 미국 달러를 말합니다. 에 대한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하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 1200원이 필요하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로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이 스프레드 비용은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환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구나 하시면 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갔으니 원화의 가치가 올랐네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상승, 환율이 내리면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기사를 보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마감이고요. 23일 서울 외환 중개에 따르면 1175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 외환시장이 3거래에 열리지 않는 동안에 이 역외환율은
1192.4원까지 급등했다. 자, 여기서 서울 외국환 중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서울 외국환 중개는 외국환을 중개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자, 금융기관들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외환을 거래합니다. 이 외화를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증권사는 외국환 중개회사가 고시한 매매 기준율을 참고하여 여기에 수수료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은행별 매매 기준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이렇게 고시된 환율에 따라 환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내 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환율 또는 달러라고 치시면 이렇게 쉽게 환율이 나오는데요.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이렇게 환율을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과 환율을 비교할 때는 이 마이뱅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에서 어플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마이뱅크 치시고요. 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접속하신 다음에 환율 비교로 들어가시고요. 환율 비교에서 미국 달러를 선택을 해주고요. 거래소들이, 환전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로 좀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대 쿠폰은 우리가 모바일 환전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90%를 적용받습니다. 90% 이렇게 딱 치시면 바로 이렇게 은행별로 시중은행들의 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장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 지금 위에서부터가 저렴한 거거든요. 제주은행하고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은행들만 보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은 1178.56원이고 신한은행 똑같고요.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이용하는 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179.56원이기 때문에 한 1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마이뱅크에서 이 새벽 시간대,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20분쯤, 그러니까 이 환율은 오늘 최초 환율이 고시되기 전 어제의 환율이겠죠? 이 어제의 환율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기업은행은 1173원, 그리고 하나은행은 1176원이라서 3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이나 밤 시간에는 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기사로 돌아가 보면 이 역외 환율이 1192원까지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외 환율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내장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에 investing.com에서 확인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이 investing.com을 통하면 글로벌하게 변하는 환율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장이 열릴 때도 국내 은행의 고시 환율의 움직임은 이 investing.com의 추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달러 매매 전에 이 네이버의 환율 그리고 investing.com 상의 환율을 반드시 비교해 봐야지 좀 더 유리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달러의 절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라고도 부르는 이 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한 달러 가치, 달러 지수에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원달러 환율이 달러 지수를 추종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달러 지수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 달러 지수를 보면 달러가 글로벌하게 강세인지 약세인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은 investing.com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달러 지수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달러가 저렴할 때 사는 것이지만 이 달러의 절대적 가치는 그대로이고 원달러 환율만 내려가서 즉 우리나라에서만 달러가 쌀 때 이 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달러의 절대적 가치에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도 곧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달러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달러 투자의 목적을 정하자였고 달러를 장기로 꾸준히 모아할 것인지 아니면 단타로 치고 빠지는 전법을 구사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급변하는 환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러의 절대 가치인 달러 지수를 확인하여 투자의 적기를 가늠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르면 항상 뒤통수를 맞고 나중에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사장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함께 투자를 했으면 하는 주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